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번주에 카메라 리뷰에 이어서 갤럭시 노트 9과 V40의 드디어 전체 리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할 것은 출시 가격과 현재 가격의 차이로 현재 자급제 공기계의 단화와 추적가는 두 핸드폰 가격이 한 10% 정도 차이, 노트9은 102만원 정도, V40은 93만원 정도로 가격이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뷰를 보면서 이 가격 차이를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디자인, 화면 크기 그리고 베젤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크기는 동일한 6.4인치더라도 동일한 화면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면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이 길어지면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영역은 줄어듭니다. 노트9 같은 경우는 18.5:9, V40은 19.5:9로 V40이 노트9보다 더 길고, 따라서 화면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작습니다.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자면은 화면 크기, 화면 비율 16:9, 일반적인 유튜브나 애니메이션 영역으로 말하자면은 노트9 같은 경우는 5.68인치, LG는 5.47인치로 노트9이 LG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7:1 화면 비율, 영화 볼 때 같은 경우에는 노트9은 6.22인치, V40은 노치 때문에 여전히 약간 작은 6.12인치입니다. 그래서 무게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것을 감안하고 화면 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베젤을 말하자면은 양옆 베젤은 삼성이 유난히 얇기 때문에 V40이 조금 더 넓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이폰보다는 더 좁으므로 그렇게까지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하단 베젤 같은 경우는 LG가 노트9보다 조금 더 얇고, 상단 베젤은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그러나 노치를 감안할 때 노치를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영상을 볼 때의 베젤은 그 16:9 영상을 볼 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LG는 상단 베젤이 엄청 큽니다.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화면비가 길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 LG와 삼성 둘 다 영상을 센터를 제대로 안 해줘서 더 이렇게 좀 차이가 심하게 나는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차이를 볼 텐데, 무게 차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납니다. 한 18%가량 차이가 납니다. LG 같은 경우는 169g으로 핸드폰이 이제 이렇게 점점 무거워지기 전에 약간 한 3-4년 전 되게 좋은 무게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거꾸로 볼 때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주머니 넣고 운동을 할 때 무게가 훨씬 덜 느껴집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201g으로 그렇게까지 막 무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무거운 편이기에 구매를 선택을 하실 때 이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재질 같은 경우는 전면은 당연히 둘 다 유리입니다. 고릴라 글라스 5이고 빛 반사 별로 없고, 후면 재질 같은 경우는 LG는 무광 블라스티드 글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되게 신박하게 반사돼서 약간 3D 느낌, 왼쪽 눈이 보는 거랑 오른쪽 눈이 보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봐야 아는데, 그래서 예쁘기는 한데 상당히 미끄러워서 그립감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빛 분산이 그 노트8보다 조금 더 잘 된 유리이고 그립감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지문이 좀 심하게 남는 편이기 때문에 LG 그립감 떨어짐과 삼성의 지문 중에 뭐가 더 싫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옆은 그 테두리는 V40은 약간 세라믹 느낌이 나는 알루미늄이고, 노트9은 그냥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알루미늄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퀄리티를 보자면은 노트9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 일반 웹 표준인 sRGB 그리고 광색역 DCI 표준 둘 다 잘 재현해줍니다. 대비와 채도에 영향을 미치는 감마 같은 경우는 표준보다 살짝 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표준에 가까운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어두워질수록 점점 초록색으로 색이 틀어지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흰색에서는 적어도. 이는 특히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같은 데서 잘 보입니다. V40을 보자면은 웹 표준 sRGB는 잘 커버해주지만 DCI 색역, 광사격은 90%로 조금 떨어지는 색역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감마, 아까 말한 이제 그 대비와 채도 같은 경우는 매우 진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애니메이션을 볼 때 되게 화사하고 쨍한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영화 인셉션, 트랜스포머 이런 거 같이 오렌지 앤 틸 그레이딩을 사용한 영화를 볼 때 피부톤이 너무 진해서 거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용성 차이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2부터 지금까지 계속 갤럭시 노트를 써온 골수 갤럭시 노트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사용성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 V40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봤고 V40의 사용성 중에서 갤럭시 노트 9보다 분명히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이 먼저 더 유리한 점을 말하자면은 스플릿 뷰의 기능성인데 멀티스크린 기능성이요. 위아래 바꾸기, 맘대로 화면 그 비율 같은 걸 조정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멀티스크린을 쓸 때 훨씬 더 편합니다. LG가 유리한 점 같은 경우는 그 하단 버튼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스크린샵, 퀵메뉴 등을 추가해서 버튼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뭐 스크랩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스크린샵 버튼을 굳이 뭐 펜을 꺼내거나 아니면은 전원과 볼륨을 누르지 않고서 그냥 그 버튼을 하나만 누르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편합니다. LG가 안 좋은 점을 말하자면은 그 위에 영상을 재생하고 아래에 브라우징 또는 다른 작업을 할 때 위에 영상이 제대로 위치되지 않아서 노치와 상단바를 약간 이렇게 깎아먹는다는 지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G 기본 영상 재생이나 뭐 갤러리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 이외의 어플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성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삼성의 엣지 스크린 그리고 LG의 비슷한 플로팅 바가 있습니다. 둘 다 뭐 음악 컨트롤 어플 실행 같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그 바가 생각보다 작고 그 조그만한 그 오른쪽 왼쪽에 붙어있는 반원들을 투명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화면에 항상 보이고 거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트 9 같은 경우는 노트이기 때문에 펜이 있는데 이는 뭐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필요 없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뭐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바로 그 펜을 빼서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뭐 스크린샷 같은 거를 캡처하고 이거를 뭐 드래그해서 뭐 한다든지 그냥 이런저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둘 다 불만점을 한 가지 말하자면은 제발 기본으로 빅스비와 LG 같은 경우는 어시스턴트 버튼이죠. 이 버튼 좀 리매핑 좀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자면은 노트 9의 배터리는 4000mAh, V40은 3300mAh입니다. 그러나 용량보다는 실사용 배터리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 테스트를 할 텐데 배터리 테스트를 할 때는 화면 밝기를 동일하게 맞추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 같은 경우로 밝기를 설정하면은 LG는 82니트, 삼성은 133니트로 밝기 차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뷰에서는 화면 전체 흰색 기준 200니트를 활용하여 삼성은 71%, LG는 75% 밝기에서 테스트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요약하자면은 적게는 35%, 많게는 45%가량 갤럭시 노트 9이 더 좋은 배터리 런타임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 결과가 살짝 의아해서 그 LG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 로그인 같은 것도 뽑아보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중에 배터리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뭐 배터리의 문제 같은 것도 물어봤지만 전혀 기기에 이상이 없고 이 정도 배터리 타임이 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한 배터리 타임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테스트 결과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그 첫 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는 PC마크 4 안드로이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화면에 흰색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따뜻해지는 정도의 부하가 걸립니다. 이 테스트에서 노트 9 같은 경우는 8시간 26분, V40 6시간 13분으로 35%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는 그 배터리 크기의 차이가 20%가량 나는 것을 감안해도 더 큰 차이로 뒤에서 말할 화면의 효율 차이가 어느 정도 여기에 그 보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영화 테스트로 성능에 부하를 별로 주지 않고 거의 화면 효율 테스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 테스트에서의 결과는 V40과 노트 9의 배터리 테스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두운 영화일수록 더 차이가 심해지며 노트 9은 상당히 오랜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 데 비해 V40은 어두운 영화도 그닥 배터리 타임이 늘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능 면에서 V40은 스냅드래곤 845, 노트 9은 엑시노스 981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픽 성능, 게임을 할 때 중요한 성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V40이 스냅드래곤 845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뭐 5분에서 10분 정도 게임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V40이 그 스로틀링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서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V40이 게임을 할 때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노트 9 같은 경우는 성능 유지가 잘 되긴 하지만 상당히 뜨거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V40은 뭐 어느 정도 당연히 뜨거워지긴 하지만 노트 9보다 그 정도가 덜 심하기 때문에 손에 더 편합니다.
CPU 성능 면에서 이제 먼저 말할 것은 CPU 성능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이거를 풀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을 넘으면은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평가를 해보자면은 V40이 노트9보다 조금 더 좋기는 하고, 이 장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 한 10분 정도에서 5분 정도 거치면은 V40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또 덜 뜨거워지는 것도 여전히 비슷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V40이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질 면에서 유선 음질을 말하자면은 V40이 뭐 쿼드 DAC라고도 하고 이런 면에선 더 좋긴 좋은데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귀에도 느껴지지 않고 대부분 사람 귀에도 느껴지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유선 음질은 상업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청음하고 항상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음질보다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는 스피커 음질을 보자면, 스피커 소리 면에서 일단 측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머리가 있을 위치에 마이크를 놓고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실제로 들리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V40의 스피커 소리는 1kHz부터 조금, 그리고 500Hz 밑으로 소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깡통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 음상의 정의감이 상당히 밑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어색하게 들립니다. 반면에 노트9은 그 1kHz에서 500Hz 그리고 그 밑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V40보다 더 이렇게 풍부하고 저음이 좀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V40의 스피커 기능 중에 하나인 붐박스는 기본적으로 책상에 내려놓을 때는 그닥 효과가 없고 오히려 조금 약간 독특한 방법으로 쓰면은 훨씬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는 V40을 책상에 엎은 다음에 그 위에 좀 무거운 물체를 올려놔서 이렇게 V40이 딱 고정되게 하면은 무거운 물체와 책상이 동시에 잘 울리면서 노트9보다 더 풍부한 저음과 전반적으로 큰 소리를 들려줍니다. 스피커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 테스트는 그 아까 있는 측정 마이크에서 그냥 녹음된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카메라, 특히 사진 성능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영상에서 좀 되게 구체적으로 리뷰를 했는데, 이를 요약하자면은 전반적인 성능은 노트9이 더 좋고 조금 더 정확한 색을 보여줍니다. V40 같은 경우는 밝은 부분이 색이 틀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노란색 쪽으로, 뭐 그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색을 조금 진하게 표시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V40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풍경, 건축물 등을 웅장하게 만들어주거나 재미있는 구도를 찾을 수 있는 초광각 카메라가 있다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이제 카메라 리뷰에서 들어가지 않은 영상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볼 텐데, 영상 같은 경우는 V40은 조금 이렇게 색깔을 AI 카메라를 킨 것처럼 진하게 만들고 블랙 크러쉬인 검은색을 매우 낮춰서 노트9에 있는 디테일 같은 면들이 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지만 뭐 이러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은 V40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V40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는 50mm 카메라, 그 망원 카메라가 이렇게 OIS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린다는 것입니다. 찍을 때. 반면에 노트9은 조금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색을 보여주고 영상 프로세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은 V40과 비슷하게 채도로 올리고 검은색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더 좋은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의 녹음 퀄리티는 V40이 좀 더 고퀄리티의 녹음이 있긴 있는데, 이보다는 저음, 중음, 고음, 그 주파수 응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V40은 저음 쪽을 좀 강조하는 편이고 노트9은 고음 쪽도 좀 살려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 스퀘어드입니다. 갤럭시 노트 9으로부터 1.5에서 2m 정도 떨어져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 스퀘어드입니다. LG B40으로부터 1.5에서 2m 정도 사이에 떨어져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스튜어드입니다. 30cm 정도 거리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스튜어드입니다. 30cm 정도 거리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들어가서 요약을 하자면 노트9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무겁긴 하지만 더 크고 더 정확하고 더 전반적으로 더 좋은 화면과 더 우수한 카메라 성능, 그리고 상당히 오래가는 배터리 수명, 더 좋은 스피커, 펜 등 모두에게 매우 높은 만족감을 주는 팔방 미인 같은 V40보다 더 뛰어난 핸드폰입니다. 반면에 V40은 이런 면들은 노트보다 못하지만 16mm 카메라와 가벼운 무게, 더 좋은 유선 음질, 그리고 게이밍 시 덜 뜨거워진다는 좀 이렇게 몇 가지 특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들이 노트9의 전반적인 퀄리티보다 더 우선시한다고 생각하시면은 V40도 분명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지금 다나와 최저가에서 10만원가량의 가격 차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구매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좋은 스퀘어드였습니다. 그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제가 아이폰 XR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